2020년 8월 24일 중수돌이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디텍 매드, 그리고 이화공영, 레몬, 그 다음에 광동제약 총 4종목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 좀 드릴게요. 자, 바디텍 매드부터 볼게요. 자, 바디텍 매드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이 코스닥에서는 어느 정도 시총이 있는 종목이에요. 얘는 적은 종목은 아니에요. 시총이 그나마 조금 있는 종목이고, 사실상 얘는 하락을 많이 했다가 지금의 자리가 기존에 하락을 해주고 어느 정도 행보했던 자리에서 뭐한다? 버텨준다 라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행보 한번 해주고 한 번 더 눌렀다가 다시 한 차례 올라와서 누른 자리거든요. 그 점은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차트를 보면서 공부를 가르쳐 드린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그럴 만한 실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기준에서 봤을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주가가 하락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볼게요.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 기존에 하락했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요런 자리까지 굳이 내려갈 필요 없고, 기존에 하락했던 자리 부분을 위로 뚫고 올라섰으면 밀릴 때는 어디? 그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와야 뭐한다? 한 차례 더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런 자리를 이 바디텍 매드는 지금 그렇게 지켜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있는 그림이에요. 어떻게 보면 얘는 요런 자리에서 그냥 한 차례 박스를 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박스를 친 거고, 실제적으로 무슨 악재든 호재든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왜? 코로나 관련해서 기존에 큰 상승들이 다 있었거든요.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등등. 그리고 나서 이 진단키트 종목들이 실적이 나옴으로써 제로 소멸이다 라는 그림이 나옴으로써 그 뒤로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이 거진 없다.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애들 말고는 그런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었던 애들이 엑세스바이오, 우리들제약, 최근에 진원생명과학 그런 것들이죠. 진원생명과학은 국가에서 이 코로나 치료제 그런 진단키트에 대해서 비용을 대준다라는 부분이라서 상승을 했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럼 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꼭 이 진원생명과학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넥신도 거기에, 제넥신 맞나? 제넥신인가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뭐였지? 신풍제약도 포함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몇 개 없죠. 알고는 있는데, 근데 왜 진원만 가냐? 그 이유는 뭐다? 얘는 상승을 해주고 뭐했다? 그만큼 이 어느 정도 눌림을 많이 받았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눌렀다가 올라올 때 그런 자리를 돌파하면 뭐가 나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돌파 매매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그런 것처럼 그런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차례 상승을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한다고 볼 수 있죠. 제넥신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상승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 차이 항상 있다 말씀드렸죠. 항상 대장했던 것들, 마스크에서도 KM이 대장을 하다가 걔는 다른 놈들이 다 빠질 때 그래도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니까 슬금슬금 올라왔어요. 고점 자리까지 슬금슬금 올라왔기 때문에 얘는 상승이 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에 반해서 웰크론,
요런 것들은 하락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뭐 했다? 옆으로 횡보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넘어서면 파급력이 강하게 나온다. 웰크론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뭐 나와요? KM제약 나오죠. 그죠? 얘도 옆으로 많이 기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한 상승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마도 순환매가 돌듯이 뭐 알코올 관련주들도 저 뭐야 한국 알코올이 대장하다가 걔는 밀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유지가 나오니까 다음에 요런 이제 코로나가 또 발생되면서 테마가 불 때는 싼 거에 눈이 가게끔 될 수밖에 없어요. 싼 거에 눈이 가게끔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 가지 뭐 기존에 잘 가던 거는 꼭 이게 아니더라도 얘는 이슈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실적이 받쳐주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가다가 얘가 안 가게 되면 밑에 있는 애들이 치어 올라오면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본 사람들이 어디로 가? 여기로 간다고요. 수익 실현하고 여기로, 혹은 손절하고 여기로, 혹은 개인들 그냥 불나방들 여기로.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물량이 뭐한다? 어느 정도 순환이 되면서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단기적인 이슈가 끝나면 밑바닥에 있던 거는 뭐한다? 결국 다시 제자리로 내려온다. 대신 위에 있는 애들은 뭐한다? 어느 정도 지지만 나오면 한 차례 더 레벨업이 된다. 그러면서 신고가 갱신을 하는 거고, 요런 바닥에 있었던 놈들은 올라왔다가 다시 눌렀다가 올라오더라도 기존의 고점을 못 넘기고 그 이후에 테마가 끝나면서 뭐한다? 시들어진다. 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매가 도는 거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자, 어찌됐든 이 바디텍 매드라는 건 보세요. 실제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는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혹여나 물려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크게 걱정할 자리는 아니다. 왜? 요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물려서 고생하는 거고,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된 거죠. 너무 오래된 거니까 뭐 상관없고, 요런 자리가 어느 정도 매물 자리잖아요. 요런 자리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지. 지금의 요런 자리에서는 이제 바닥에서 턴에서 한 차례 상승을 했고 눌러준 자리예요. 그러면 앞으로 두 차례 혹은 한 차례는 더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 월봉상에 위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죠. 이평선 다 밑으로 깔았죠. 그죠? 그러면 얘는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지만 뭐한다? 한 차례 더 올라온다. 어디까지? 28,000원 혹은 3만원. 못해도 그런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름대도 요 자리까지 있죠. 그러면 그게 내년이에요. 내년 안에 한 번은 올라왔다가 눌리더라도 다시 구름대로 기어 들어가더라도 그런 자리는 한번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최근 들어 제일 많이 거래량이 터졌죠. 그죠? 거래량이 강하게 양봉에서 들어왔고 눌릴 때 조정을 받으면서 이 거래량 자체가 지금 계속 줄고 있죠. 아직도 뭐하다? 조정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정 중인데 거래가 줄면서 주가가 올라온다. 그러면 조금 더 강한 상승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랑 생각이 다른 거죠. 분명히 거래량이 줄면 매수세가 줄 텐데 그러면 조정인 건데 주가가 올라와. 즉 매도세가 뭐하다? 적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매도세가 적으니까 적은 매수량으로도 주가가 그래도 뭐 고점 갱신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슬금슬금 올라온다라는 거죠. 평균값은 유지한다라는 기준인 거죠. 얘 같은 경우도 올랐다, 눌렀다, 올랐다, 눌렀다, 다시 올랐다. 여기서 한번 눌릴 때 기존에 지금 최근에 저점 자리네요. 요 자리 19,300원 정도 유지해주면 빠르게 치고 올라갈 거고, 그게 아니라 다시 한 차례 요런 자리까지 17,500원까지 밀리면 얘는 뭐한다? 단기적으로 당분간은 뭐한다? 박스 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박스 친다. 요 자리에서 박스 친다. 말 그대로 이 위에 있는 기존에 거래량 빵 들어왔던 자리, 요런 자리에 대해서 매물 소화를
완벽하게 아직 못했다라는 기준이에요. 그죠? 요런 자리하고 이 윗자리는 확실히 많이 옆으로 횡보했죠. 그쵸? 한 1년을 횡보한 거예요. 1년을 횡보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뭔가 뭐 뉴스나 어느 정도 거래량이 들어와야 뚫고 올라올 수 있는 자리예요. 아니면 처맞고 밀린다 라는 기준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주봉을 보더라도 지금의 자리가 한 번 더 눌릴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이 구름대가 생기고 나서 이 구름대 상단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한 차례 더 올라온다. 근데 그러기에는 갭이 많이 남았죠. 주봉상에. 그죠? 갭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얘가 이 자리에서 이 고점을 갱신할 확률은 뭐하다? 드물다. 대신 그렇다고 해서 큰 하락을 할 확률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한 차례 여기서 여기 올라왔던 자리는 이거 그냥 물량 확인한 거고, 실제적으로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카예요. 얘는 여기서부터 진카예요. 즉 여기서 한번 올라와서 거기에 50%도 안 되게끔, 거의 50% 되나? 그런 자리까지 한번 눌러주고 다시 한 차례 이 쌍봉을 만드는 그림처럼 만들어 준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눌러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의 자리는 이 저점과 고점의 한 60% 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자리예요. 지지가 나오는 자리예요. 즉 어느 정도 파동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런 자리, 기존에 올라왔다가 눌렀을 때 요런 자리만 오면 뭐가 나와? 밑꼬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누군가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고, 그런 자리를 깨고 내려오면 당연히 강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고 거래량이 적더라도 그런 기준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종목 그렇게 나쁘게는 안 봐요. 지금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기존에 이제 매물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스권을 유지할지언정, 이제 이 박스권은 여기까지 안 가고 웬만하면 요 자리에선 지켜주는 게 낫죠. 요 자리가 어디? 기존에 밑꼬리 달았던 자리. 여기죠? 뭐야, 안 눌러졌네. 기존에 밑꼬리 달았던 자리, 요런 자리 19,500원. 19,500원이 또 무슨 자리? 기존에 이 상승 나올 때 저점 나왔던 자리, 그리고 여기도 저점 지지했던 자리. 그죠? 그런 자리까지 내려 앉으니까 뭐가 나와? 오늘처럼 장대 양봉이 한번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 차례 요런 자리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요런 자리. 21,000원 되나요? 21,300원, 21,500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올라오더라도 얘네 여기서 올려다 놓고 한번 누른 다음에 다시 한 차례 올라왔을 때 또 한번 눌렸거든요. 그러면 요런 자리가 뭐가 돼? 매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단기적으로 한번 쏘고 눌렀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 매물 자리 사이에서 어느 정도 횡보, 지지가 나와야 다시 한 차례 슈팅이 나온다라는 기준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은 좀 필요해요. 얘는 시간은 필요하더라도 이 주가 저점으로 갱신만 하지 않으면 얘는 어찌됐든 정배열 구간이에요. 그죠?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대신 갭 차이는 좀 나니까 옆으로 횡보하면서, 단기적인 것들은 옆으로 횡보해가지고 주가가 고정이 되면 당연히 가다가 옆으로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옆으로 꺾일 수밖에 없어요. 대신 요런 장기 평선들은 짧은 시간에 횡보가 나오든 뭐 하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애들은 밀리더라도 밑에 있는 장기 평선 위로 올라간다고요. 왜? 방향을 그렇게 잡았으니까. 그럼 어느 정도 그런 자리가 나타나면 다시 한번 차례 수급이 들어오면서 차트를 돌리면서 그때부터 이평선이 이격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시총이 적은 건 아니에요. 얘는 요 정도 거래량, 말 그대로 거래량보다는
25,000원 부근만 가더라도 이 코스닥에서 시총 10위 안에 들어가요. 얘는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시총이 있는 종목이에요. 뭐 다른 잡주에 비해서 약간 무거울 수도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보 자리를 오래 끌고 간다라는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 물량이 뭐 나간 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기다리면 한 차례 수익 준다. 그리고 뭐 어차피 바닥이다. 얘는 어차피 바닥이고 혹여나 많이 눌리더라도 얘는 15,000원은 이탈하지 않아요. 왜? 눌렀다가 올라왔던 자리, 그리고 다시 눌렀다가 올라와서 뭐 누르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요런 장대 양봉의 중간가 부근, 뭐 그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올 뭐가 많다? 확률이 많다. 요런 눌림 자리, 여기 지지했던 자리. 그러면 지금은 주가가 한번 상승해서 다시 누르는 자리니까 요런 자리에서 지지만 나오면 뭐한다? 다시 한번 상승한다. 그죠? 고점 갱신해서 그 다음 눌릴 때 기존의 저점 자리, 여기까지도 한번 밀릴 수 있다라는 기준도 나와요. 기준은 나오지만 웬만하면 이 자리를 안 가는 게 당연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거고, 요 자리를 간다 하더라도 이 차트가 깨진 건 아니다라는 기준이에요. 시간만 좀 더 소요될 뿐 언젠가 다시 한번 뭐한다? 올라온다. 얘는 무조건 3만원까지는 한번 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뭐 특별하게 걱정할 만한 종목도 아니고 뭘 분석할 만한 종목도 아닙니다. 얘는 솔직히 얘랑 비슷한 그림이 뭐 있어요? 얘 있죠. 파미세. 그죠? 차트 비슷하죠. 이게 같은 섹터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치료제 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뭔가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올라갈 때 뭐한다? 같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바티텍메드. 자, 두 번째 이화공영. 얘는 참 가벼운 종목이죠. 얘는 항상 단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화공영은 밑으로 눌렸을 때 물량 모았다가 슈팅 나오면 팔고 나오는 기준을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선주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분명 코스닥 종목이긴 한데 얘는 뭐 시총이 뭐 그래도 뭐 800억대도 있고 500억대인 종목도 있긴 있지만 얘는 진짜 가벼워요. 호가창도 그렇고 유통 물량도 그렇고 되게 가볍기 때문에 슈팅이 나올 때 치고 빠지는 그런 그림이 좋고요. 뭐 기존에 이제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들어왔고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호재나 이슈가 나올 만한 게 없으니까 눌러준 거예요. 눌러준 거지만 얘는 이제 요 자리에서 뭐가 나와? 변곡점이 나온 거예요. 5,100원. 5,100원이 어디예요? 기존에 상승을 해주고 눌렀던 자리 부분이에요. 그죠? 5,100원. 즉 얘는 5,050원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한 차례 더 올라는 온다. 올라는 오는데 얘는 올라는 오는데 그렇게 세게 갈 것 같진 않아요. 올라는 오는데 그게 세게 갈 것 같진 않고 요런 자리죠. 5,630원 위로 올라타야 그나마 뭐가 나와?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급 거래량이 빵 하고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 자리를 올라서서 지지가 나와야 개인들 매수세가 막 들어올 거예요. 그 전에는 뭐 한다? 그냥 이 안에서 횡보한다. 횡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길게 보더라도
4,930원 나오거든요. 요 자리 여기 고점 자리가 4,960원이에요. 그럼 한 4,930원 정도만 사실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데, 지금의 자리에서 빠르게 5,600원 위로 올라타지 못하면 그냥 관심 끄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좀 시간이 걸린다. 왜 얘는 아까 호가창 가볍다고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이슈가 있어야 한 번씩 거래량이 들어와요. 이게 즉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선주랑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얘는 주가를 쭉 보더라도 슈팅이 들어올 때만 한 번씩 빵빵빵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냥 평균 거래량이에요. 꾸준하게 들어오는 게 좀 드물다. 그죠? 대신 요런 자리에서는 꾸준하게 들어왔죠. 어느 정도 거래량이. 왜? Y 정배열 초입. 그죠? 지금의 자리는 뭐 역배열. 그럼 뭐 요런 상승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런 상승은 없다. 많이 올라와야 이 고점을 갱신할 확률은 없고, 많이 올라와야 기존에 이 상한가 만들었던 자리 있죠. 그런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올 확률은 있어요. 많이 올라와야 요런 자리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쳐맞고 다시 한 차례 눌렸을 때 이 5,500원대 그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행보가 나와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고점 확인할 수 있는 뭐가 나와? 그림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뭐 나쁜 거 같지도 않고 반반입니다. 그죠? 어차피 장대 음봉도 한번 눌렀고 거래가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장에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슈가 있을 때는 다들 뭐야 하면서 못 팔아요. 그러니까 이런 슈팅이 한번 나오는 거고, 슈팅이 나오고 나서 이 기존의 저점을 한번 깨고 내려앉으면 뭐한다? 올라올 때 저항받는다.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면 얘는 저항받을 자리가 지금의 요 자리부터 5,900원부터가 이제 저항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5,900원부터 6,150원 정도까지 저항되고, 이 6,200원을 넘어서야 한 차례 더 6,900원까지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는 5,600원 위로 올려다 놔야 한 차례 수급 더 들어온다. 어디까지? 한 6,000원 정도까지. 6,000원에서 6,200원 사이 들어오고, 정말 뭔가 큰 호재가 나타나야 6,7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거지. 웬만하면 6,000원이나 6,200원에서 고점 만들고 다시 한 차례 눌릴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얘는 그렇게 이슈가 있을 만한 뭐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뭐 예전에 뭐 4대강 그 누구야 이명박이가 지 그 돈에 처먹으려고 4대강 이슈 만들어갖고 뭐 500% 1000% 이 이화공영을 낸 거지. 왜? 그만큼 가벼웠으니까. 지금은 이 4대강이 어떻게 보면 뭐야 독 같은 존재거든요. 여기 돈 다 때려받고 뭔가 도움받은 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계속 파고드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얘한테는 좋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좋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 조만간에 뭐 또 태풍이 한번 온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그 태풍 오고 나서는 뭐 다시 한 차례 뭐 장마가 올 상황도 아닐 것 같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그냥 그래요. 반반이다. 많이 올라오면 6,700원, 그냥 적당히 올라오면 6,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은 자리는 아니다. 여기서 분명히 한번 올라온다. 올라올 때 5,600원을 넘어서는지 보셔야 되고,
5,600원이 넘으면 어디까지? 6,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레몬. 자, 혈장 관련주죠. 혈장 관련주인데 사실 오늘 그 뭐 미국에서 사전 승인, 혈장 치료 사전 승인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무슨 뭐 제로 소멸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분위기는 만들었어요. 갭 띄워놓으면 항상 첨인다. 특히 녹십자 그룹들은 갭 띄우면 무조건 첨밀어요. 뭐 이게 종목마다 패턴이 있겠죠. 저도 시노펙스 오늘 고점에서 팔고 나머지 거 들고 있다가 6,000원 지지해주길래 들고 있다가 6,000원이 깨지고 나서 5,900원에 그냥 나머지 다 정리했어요. 수익 실현하고 다시 5,700원에서 받아서 6,000원이 넘어가는데 6,100원을 못 뚫길래 거기서 정리했어요. 정리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뭐 뒤진 건 아니다. 혈장 관련주들이 죽은 건 아니다. 근데 뭐 GC 녹십자에서 뭐 쓰잘데없는 소리 했죠. 혈장 치료랑 혈장 치료제랑은 뭐다? 다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혈장 치료제는 약 처먹는 거고 혈장 치료는 안에 뭐 넣는 거고 하니까 그게 다른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찌라시로 뭐 물량을 매집하려고 그 지랄을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네몬이라는 종목은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거든요. 얘는 아직은 차트가 살아있는 차트예요. 그죠? 뭐 주봉만 보더라도 거래가 터졌든 안 터졌든 이 장대 음봉 위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가 어찌됐든 저점을 올려가고 조정을 받든 뭐하든 간에 저점을 올려가고 고점을 올려다 놓으면 뭐한다? 한 번 더 볼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대신 이 다음 주에 이 고점이 이 고점보다 낮아지면 단기적으로 뭐 조정은 한번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종가상 어디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 자리가 깨진다. 그럼 그 다음날 올려다 놓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만약에 여기서 적게 이렇게 나오고 나서 뭐 이번 주는 조정이 나올 확률이 있네 라고 하고 다음 주에 이 자리보다만 한 번 더 올려놓으면 그 다음 주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신풍제약 우 볼게요. 자, 고점 만들어 놓고 고점이 낮아지죠. 그죠? 요러니까 조정을 한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조정을 받고 나서 이 고점을 한번 올려다 놨죠.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에서 저점을 조금 높여가면서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이 자리를 한 번 더 올려다 놓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다시 한 차례 올라오겠구나. 그게 아니라 이 자리를 못 들면 다시 한번 저점 확인을 하겠구나. 그 저점에서 지켜줄 거냐 못 지켜줄 거냐 그 차이만 우리들은 보면 돼요. 그 차이만 우리들은 보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네몬이라는 종목도 기존에 한 차례 상승을 해놓고 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박스권 이 위로 잡아야 되겠다. 이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이 자리를 지금 뚫고 올려다 놓은 거예요. 그죠? 여기서 강하게 양봉으로 돌파를 해줬죠. 그리고 이 자리 19,3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서 빠르게 한 차례 올라오면서 이 고점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고점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즉 이때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 떨어진, 즉 차트상으로 보면 누군가 먹고 튄 그림인데, 그죠? 누군가 먹고 튄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가가 쫙 밀렸는데, 그래도 이 상한가 나왔던 이 저점을 뭐한다?
깨지 않는다. 그죠? 저가가 다 13,000원대예요. 예. 13,000원대인데 이때 저가가 얼마예요? 12,550원이에요. 이 자리를 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얘는 요런 그림인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요 그림인 거예요. 요 그림. 요 그림인 거예요. 이렇게 요런 그림이 나와서 눌릴 때 요 자리 안 깨니까 뭐한다? 다시 한 차례 올라온다라는 거죠. 즉 요때 분명히 누군가 팔고 나갔는데 그 판 물량을 누군가가 사줬다라는 거죠. 그 사준 사람이 그냥 힘없는 우리 같은 개미는 아니라는 소리예요. 즉 여기서 한번 물량을 받아서 눌러주면서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놨으니까 여기서 눌리더라도 이제 윗자리죠. 요런 자리, 이 양봉 나왔던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한 차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매집봉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또 이 윗꼬리에서 어떻게 보면 이 윗꼬리가 여기 바닥 고점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어디예요? 요 자리에요. 21,200원 정도. 맞나? 21,000원 정도 나오나? 요 정도 자리에요. 그죠? 그 자리를 한번 확인하고 내려온 거예요. 오늘. 왜? 거래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거래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여기 최근에 들어왔던 이 거래량, 여기 거래량을 그나마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려면 이날보다 거래량이 더 들어와야 돼요. 최소한 요 정도 거래량은 들어와야 종가가 이 종가 위로 형성이 된다고요. 웬만하면 요런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있는 거죠. 요런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적으니까, 말 그대로 갭을 띄웠죠. 갭을 띄웠으니까 적은 거래량으로 뭐 고점은 갱신하더라도 종가는 회복이 안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왜? 거래량이 적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한 차례 더 누를 수는 있겠죠. 18,900원대 혹은 이 양봉 나왔던 자리 어디야? 18,5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어요. 뭐 넉넉 잡은 18,000원까지 밀릴 수는 있지만 대신 얘는 그런 자리에서 한번 지켜줄 뭐가 많다? 확률이 높다. 그럼 다시 한 차례 쏴 붙일 거다. 라는 기준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자, 주봉 보더라도 뭐 나쁘지 않죠. 회사가 그렇게 쓸모없는 회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저점을 높여가면서 몸통을 계속 위로 만들잖아요. 제가 항상 몸통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윗꼬리나 아랫꼬리보다 몸통이 어디서 유지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평균값을 유지하느냐. 그죠? 그 위에서 지금 버티고 있다라는 건 지금의 회사가 테마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있었던 자리보다는 높게 평가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해되시죠? 높게 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일단 구름대 위에서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고점을 만들고 나서 고점을 찍고 나면 횡보한다. 아니면 이 전고점을 다시 확인하든지, 횡보하고 나면 전고점을 확인하면 다시 저점까지 내려오겠죠. 내려올 때 구름대 위에서 버텨주는 게 좋다. 항상 말씀드리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얘는 이제 구름대로 기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위가 저항이고 밑에가 지지인데 내려왔다가 올라올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바로 뚫어줄지 아무도 모를 수 있는 상황인데 요런 자리까지 밀어놓고 그 다음날 그냥 갭 뛰어버리죠. 즉 이 위로 올려다 놓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얘는 이 위로 올려다 놓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 한 차례 또 있죠. 이제 이 자리를 어떻게 넘어설 거냐 말 거냐인 거죠. 즉 요 자리라면 하루 정도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하루 정도인가?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여기
뭐 하루 정도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일은 혹여나 조정을 좀 받더라도 모레 다시 한 차례 튀어 오를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끌고 갈 거라면 얘가 끌고 갈 거라면 그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고, 지금의 모양으로는 여기에 고점을 만들어 놓고 얘가 횡보하다가 눌리는 게 아니라 횡보하다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즉 원을 그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원을 그리면 한번 눌리더라도 뭐한다? 거래가 얼마 안 터지더라도 요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와요. 23,000원 부근까지. 대신 이 23,000원을 뚫고 올라서려면 뭐? 거래량이 한번 들어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쳐맞고 밀린다. 쳐맞고 밀렸을 때 이게 거래가 안 들어온다라는 건 이슈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쳐맞고 밀렸을 때 지지만 나오면 요 정도의 거래량을 쳐맞고 밀리면서 적은 거래량으로 상응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이것보다 조금만 더 크면 뚫고 넘어가는 거예요. 솔트 웍스냐 룩스냐? 응. 맞나? 얘가 맞나? 요런 그림인 거죠. 요런 그림인 거예요. 자 보세요. 솔루션이 어서 보세요. 요때 거래량이 빵 들어왔죠. 예전에 제가 이것도 분석해드린 게 있는데, 빵 들어오고 나서 얘가 누르면서 주가가 이제 밀려서 내려와야 되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선에서 지지가 받으면서 저점에 올라간다. 그죠? 저점에 올라가니까 거래량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데도 슬금슬금 올라온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럼 이런 자리면 이 6,700원대까지는 한번 올라온다. 대신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한 차례 뭐한다? 눌러준다. 한 차례 눌러준다. 눌러주는데 눌러주었을 때 그 다음 지지가 나오면 그 다음에 다시 오는데 웬만하면 여기 장대 양봉으로 뚫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그러면서 장대 양봉으로 뚫어주는 거고, 이거에 대한 저점에 대해서 거래량이 그나마 이때보다 조금 더 터져서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니까 한 차례 더 이렇게 튀어 오르는 거예요. 한 차례 더 튀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먹고 튀었죠 얘는. 얘는 먹고 튀었죠 이제. 한 차례 더 해먹고 기존의 고점에 닿으니까 얘는 그래도 한 신고가 한번 갔다가 준 거구나. 신고가를 한번 가고 뒤진 거네요. 얘는 뭐 바닥까지 거진 다 내려왔네. 이제 또 슬금슬금 이제 물량을 만들어갈 자리인 거죠. 얘는 이제 여기서 요렇게 횡보하는 자리에 나온다라는 거죠. 얘는 먹고 튄 거예요. 여기서 요 자리에서 먹고 튄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지. 얘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횡보가 끝나야 다시 한 차례 물량 모으고 기어 들어온다 라는 기준인 거고, 레몬도 그런 그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거래량 없더라도 슬금슬금 23,000원 부분까지 올라온다. 대신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갈 때는 뭐한다? 거래량이 빵 하고 들어오는 게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정적이다, 안정적인 거고, 여기서 그냥 뚫고 올라가려면 요 정도의 거래량이 필요한 거고, 그게 아니라면 한 차례 올려다 놓고 쳐맞고 거래량 적게 어느 정도 편성을 해놓고 다시 한 차례 눌리면서 요런 윗자리 뭐 요런 자리에서만 지지를 해주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올 때 분명히 여기서 장대 양봉 한번 쏟는다. 이것보다 거래량 더 터지게끔. 그러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동제약. 자, 광동제약이라는 종목, 광동제약 그래도 유명한 회사죠. 실적이 나오는 회사고, 광동제약이 부채표인가? 부채표가 광동제약인가요? 맞나? 아무튼 얘는 그래도 바닥 대비해서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는 왔어요. 많이 들어는 왔는데, 얘가 이 호가창을 잠깐 볼까요?
호가창이 어디 갔어? 현재가. 거래량도 좀 있긴 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니거든요. 리님 어서 오세요. 거래량이 적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엄청나게 강한 종목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적으로 이 종목의 주포 자체가 메이저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메이저 세력이라는 게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이 세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얘는 강하게 슈팅 한번 쏴주고 그 다음 계속 조정줘요. 이게 양봉 강하게 한번 쏘고 조정주고, 양봉 강하게 한번 쐈으니까 다시 한 차례 조정주고, 그리고 나서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갭 뜨면 무조건 누르고, 갭 뜨면 누르고, 갭 뜨면 누르고, 그죠? 그냥 그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자리가 물량을 모아가는 자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쌍화차예요. 비타 500. 부채표는 광동제약이 아닌가? 약을 잘 안 먹으니까 모르겠다. 얘는 물량을 슬금슬금 모아가는 자리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차트도 정배열로 바뀌어가죠. 그러면서 이격도 그렇게 많이 안 벌어졌어요. 그죠? 이제 이 장기 평선이 밑으로 깔리는 자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막 그냥 급하게 날아갈 수도 있지만 얘는 패턴 자체가 한번 쏘고 어느 정도 누른 다음에 쏘고 누른 다음에 쏘고거든요. 그럼 여기서 거래량 터졌던 요 자리죠. 요 자리에 대해서 중간값을 이게 바닥이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잡으면 요정 아이고 잘못 잡았네요. 중간값을 잡으면 요 정도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그거죠. 이렇게 장대 항공을 만들고 나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이 위에서 버텨주면 한 차례 쏘는 거고, 거래량 적더라도. 그게 아니면 이 밑으로 이 주가가 빠지면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몸통이 뭐가 돼? 저항이 된다. 대신 이 몸통 자체를 중간값에서 어느 정도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뚫고 올라설 수도 있다. 대신 위에 있는 윗꼬리는 고점 갱신하는 건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게 뚫고 올라가면 윗꼬리 잡아먹으러 간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자리에서 한 차례 올려다 놓고 이 저점 부근을 살짝 깨긴 했지만 이 다음날 올려다 놓고 슈팅이 나올 때 어디? 이 몸통 자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왜? 거래량이 얼마 안 터졌으니까. 그죠? 거래량이 얼마 안 터졌으니까 몸통까지 나오고 바닥까지 밀렸을 때 이 자리만 깨지지 않으면 이 종목에 대한 시세는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사실상 요 정도 거래량이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서만 지켜줬다면 요것보다만 살짝 더 터지면 되는 부분인 건데, 얘는 이 바닥까지 밀어다 놓으면서 위에 이 자리에 대한 이 거래량에 대한 물량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보다 거래량이 더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위로 몸통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자리 위로 몸통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리로는 이 윗꼬리 자리 빼고는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죠? 요 자리까지 잡아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윗꼬리를 잡아먹으러 가야 되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일단 분명히 이 윗꼬리는 한번 잡아먹으러 갑니다. 분명히 가지만 여기서 그냥 바로 갈 거냐 한번 눌렀다 갈 거냐의 관점이거든요. 얘는. 근데 일단 오늘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혹여나 올라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얘는 이 패턴 자체가 올라왔다 눌렀다 요런 그림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크게 상승 한번 해주고 나머지 어느 정도 조정을 주면서 물량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리에 닿으면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번 눌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냥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어디? 10,000원. 10,000원대. 좀 더 밀리면 뭐 요런 자리까지도 한번 밀릴 수 있겠죠. 9,800원 정도까지. 그런 자리까지는 한번 밀릴 수 있지만 그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 좀 드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얘는.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뭐 한다? 쏘아 올린다. 분명히 이 못해도 이 정고점까진 가고, 제가 볼 때는 이 정고점을 넘어갈 확률이 뭐 한다? 높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높다라고 보여요. 주봉도 이쁘고요. 주봉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주봉 나쁘지 않고, 월봉은 갇히긴 했지만 그래도 이 고점보다는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13,000원. 그죠? 이게 단기적으로 빠르게 튀어야 13,000원. 시간이 한 달, 두 달 더 걸리면 결국엔 뭐? 요 자리가 고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즉, 이거에 대한 그림을 미리 추론해 보면, 이번 달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한번 올랐다가 눌리는 그림이 나올 거냐, 그게 아니라 이번 달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음 달에 슈팅이 한번 여기 나와서 13,000원 찍고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그림, 뭐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나?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그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달에 눌리면서 다시 주가를 올리는데 어디? 12,000원 쳐맞고 윗꼬리 다는 그림,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눌러주는 그림, 그러면서 밑에서 받고, 그러면서 이 구름대 지날 때까지 시간은 어느 정도 좀 갔다가 치고 올릴 수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봐요. 대신 이 자리를 넘어서서 강하게 갈 거면 넘어서서 요렇게 지지하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겠죠. 둘 중 하나예요. 두 개 중 하나다. 이 안에서 갇혀서 시세를 분출할 거냐, 그게 아니면 뚫고 올려다 나서 이 12,000원대에서 지지받고 한 차례 더 올라올 거냐. 이해되시나요? 얘는 그런 그림으로는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대세 상승을 크게 한번 내긴 했는데 결국에 이 바닥, 기존에 이 상승 나왔던 자리까지 한번 밀렸거든요. 그럼 뭐 이런 자리에서 이 고점을 갱신한다라는 보장은 없다. 당장은 없다. 요런 자리에서 한 차례 더 상승을 해주고 눌렀다가 횡보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고점을 갱신하는 게 대부분 패턴이거든요. 뭐라 그럴까요? 대세 상승을 내는 패턴이거든요. 이게 요런 자리인 건 거죠. 어떻게 보면 얘도 이렇게 시세를 한번 내놓고 다시 바닥까지 누른 다음에 기술적 반등 30% 나온다 그랬죠. 고점 대비해서 받아가고 기술적 반등 나오고 다시 한 차례 눌러다 놓고 고점 만들고 이 고점과 저점에 50% 정도 조정 받은 다음에 다시 한 차례 상승 내놓고 그 다음에 눌렀을 때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니까 그 뒤에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도 지금의 자리에서 하락을 해주고 어느 정도 상승을 준 다음에 그리고 눌렀다가 올라오면서 여기 고점 한번 확인했고 그리고 다시 바닥, 어떻게 보면 쌍바닥인 거죠. 쌍바닥 만들어 놓고 이 고점을 한번 갱신한 거예요. 한번 횡보한 거예요. 뭐 요런 자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대신 얘는 이제 하락하고 나서 이 횡보했던 자리가 좀 짧긴 해요. 여기서 올라왔던 자리에 비해서 뭐 대략적으로 비슷하려나? (4년) 그러면 15년에서 19년 거진 4년 비슷하네요. 상승과 하락한 기간은 비슷해요. 그러면 상승하고 하락한 기간이 비슷하면 횡보의 기간이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로 되면서 이제 급하게 상승을 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만한 그림은 안 나온다라는 거죠. 왜? 기존에 올라왔던 자리, 내려왔던 자리가 있으니까 못해도 요런 그림을 한번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뭐 급하게 뭐 단 한 달 만에 이렇게 올라올 만한 모양은 아니에요. 얘가 무슨 개잡주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모양을 인터플렉스 요런 그림으로 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요런 그림으로는 볼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한번 올라왔다 누르고 올라온 다음에 누르고 올라오고 누르고 이게 대략적으로 이 기간이 맞아요. 이게 요 기간 어느 정도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강하게 한번 쐈거든요. 쐈어요. 4년 맞나? 4년 4년 기간 똑같네요. 기간 만들어 놓고 바닥에서 한번 이렇게 쏘긴 쐈어요. 그런 그림이 잠깐만요, 좀 애매하네. 얘는 5년이구나. 얘는 5년이네요. 4년이 아니라. 여기 때가 3년 정도였고, 그럼 1년 횡보를 한 거네요. 조금 애매하네. 한 번 더 쳐 올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저거 기준이겠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 구름대 상단을 뚫고 올라와서 12,000원대에 지지 받으면 고점 확인하러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올라왔다가 윗꼬리 달고 밀리고 그 다음 여기가 갱신을 못한다, 거래량이 줄면서. 그러면 뭐한다? 단기적으로 어느정도 뭐하겠다? 박스권 유지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박스권 한번 유지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요 밑에 자리는 깨고 내려앉지 않을 거다. 왜? 기존에 하락했다가 눌러줬던 자리거든요. 대신데 이거에 대한 갭이 굉장히 크죠. 버티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이 위로 올라타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될 자리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리 무너질 자리는 아니다. 시세는 한 번 더 분출하고 눌리더라도 눌릴 거다. 아니면 시세를 분출하고 거기에 이슈까지 포함되면 분명히 구름대 상단을 넘어갈 것이다. 13,000원 위를 넘어갔다가 12,000원 전에 조정을 받고 다시 한 차례 쏠 수 있다. 그때까지 뭐 코로나든 아니면 뭐 대세 상승장이 와서 제약바이오가 튀어 오르든 둘 중에 하나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광동제야? 지금의 자리에서도 일단 분봉상에 한번 눌릴 수 있는 자리잖아요. 모양이 음봉으로 눌렀고 갭으로 밀었으니까 요런 자리 때까지 한번 눌러줄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1,500원 정도에선 지지가 나올 확률도 있겠네요. 만원까지 꼭 안 가더라도 1,500원 자리에선 지지가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거래량 줄면서 작은 음봉이든 뭐든 하나 나오고 그 다음날이나 그 다다음날 한 번 더 쏠 수 있다라는 기준이 되죠. 얘도 지금 분봉상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랐다가 고점 만들고 눌릴 때 어디 이 구름대 상단 위에서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밑에서 뭐가 올라와? 이평선 55일선 정도 되나? 중간 정도 되는 이평선이 올라오니까 내일이면 요 정도까지 올라올 거고, 그런 기준이 되겠죠. 내일 그냥 갭 떨어지거나 아침 시초부터 그냥 팍 쳐밀고 시작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1,500원대에서는 지지가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는. 이해되시죠? 많이 밀려도 1,300원인 거죠.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얘는 1,250원. 아까 일봉상에 10,000원 말씀드렸는데 분봉상에 1,250원이네요. 요런 자리, 이게 많이 밀려야 10,000원인 거예요. 일봉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밀려야 뭐 10,000원이다. 요 자리 이상 밑으로 깨면 그냥 나가리거든요. 얘는 차트가. 그럼 요 자리에서는 지켜주려고, 그러려고 뭘 만들어? 분봉을 만들었을 거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굳이 이런 자리 만들어 놓고 양봉으로 쏴버리잖아요. 왜? 뚫고 올라서는 그림을 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많이 밀려서
아 얘가 그닥 그렇게 힘없는 종목이구나, 그러면 요런 자리까지 밀리는 거고, 왜 다시 올라올 때 여기가 저항이 되니까. 그게 아니면 눌릴 때 요런 자리에선 지지가 한번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번 올라와서 뭐 고점을 갱신하든 뭐 하고 나서 다시 눌렸을 때 이 자리를 지키느냐 또 못 지키느냐, 이게 관점이 되는데, 지금의 개념으로는 그래 보여요. 많이 밀려야 1250원. 이 자리까지는 굳이 내려앉을 이유는 없다. 굳이 내려앉을 거면 굳이 이런 음봉을 모달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냥 여기서 어차피 똑같은 자리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양봉 뽑아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시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올릴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슬금, 여기 슬금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래량이 더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지도 않은데 한번 눌렀다가 올려놓은 거면 요런 자리가 뭐가 돼? 지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얘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 얘는 기다리면 시세 한번 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다리면 시세는 한번 준다. 대신 고점을 넘길 거냐 못 넘길 거냐는 흐름을 좀 더 봐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자리를 뚫고 올라설 거냐 못할 거냐, 주봉상에 보여드렸던 그런 자리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일단 아무튼 오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가 될 것 같고요. 뭐 웨클론을 물어보시는데, 웨클론 지지되잖아요. 기존 영상 보더라도 제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저한테 뭘 물어보잖아요. 화일약품 받으실 수 없어요? 아니면 뭐 봐주실 수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굳이 똑같은 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크게 다를 게 없어요.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차트 분석한 거에 대해서 그래 뭐 목표가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웬만하면 이 종목 손절하세요, 쓰레기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다 그 자리에요. 그죠?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죠. 이탈하지 않을 거면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3번 찍었으니까 요 자리에서 올라오면서 41,000원 넘어서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41,000원 못 올라서고 다시 한 차례 눌릴 때 37,500원에서 지지를 못한다. 그러면 그때는 뭐한다? 깨고 내려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박스 쳤어요. 왜?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이슈가 없다라는 거죠. 이슈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때렸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박스권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때렸는데 못 뜬다. 근데 눌릴 때 중간값 위, 중간에 중간값 위에서 지지한다. 그럼 뭐 한다? 네 번째는 무조건 뚫고 올라선다라고 말씀드리죠. 바닥도 매한가지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때렸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올라올 때 이 중간값 위로 못 올라서고 여기서 뻘쭘 되면 얘가 뭐 악재가 없더라도 지수가 빠질 때는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돼요. 얘도 왜? 내가 대단한 종목이 아니니까. 남들 빠질 때 나도 빠져야지. 아니면 눈치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고 여기서만 행보한다. 이 위로 못 올라선다. 그러면 여기서 한 차례 밀고 내려앉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 차례 밀고 내려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지수가 올라오면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지언정 어찌됐든 한 차례 밀고 떨어져야 된다. 대신 이렇게 세 번 바닥을 찍은 종목은 한 번 떨어지면 올라올 때 뭐가 돼? 여기가 저항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웨클로는 이 자리가 항상 손절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손절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제가 볼 기준은 이 자리에서 지금의 이 자리를 지켜주잖아요. 지금의 이 자리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양봉을 뽑아놨으니까 웬만하면 요 자리 38,5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제일 좋아요. 얘는 왜?
올라와서 여기서 고점 박았던 자리니까. 그쵸? 그럼 이 자리가 낮은 박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가 두 개 잡히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어요. 예전에는 모는 중이 했다가 계단식으로 그렸다 그러잖아요. 차트는 대부분 계단식 차트예요. 그래서 틱 차트가 우리가 막 빠르게 단타 칠 때 틱 차트도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돈 크신 분들은 그런 틱 차트 보면 주가가 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계단식으로 올랐다 내렸다. 그럼 즉 주식은 웬만하면 계단식인데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쏘니까. 근데 이제 분봉상에는 계단식이라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종목은 요런 박스권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어느 정도 뭐가 된다? 이치가 맞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안에서 놀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 개념에서 뭐가 있어요? 피보나치 3단계, 4단계 목표치 추정하든 피보나치 수열 그런 것도 이렇게 쫙 그으면 이 밑에서부터 30%, 40%, 5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딱 올려다 놓으면 희한하게 그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고 저항을 맞고 그러죠.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선 짝짝 긋는 거예요. 이렇게 괜히 선 긋는 게 아니고 선 하나 그었다고 무슨 차트니스트냐 선 하나 그었다고 뭐가 다 맞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웬만하면 맞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고 지랄을 보시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선 그어대면서 이게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차트는 대부분 단기적으로 보는 거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근데 길게 볼 때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무슨 파동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길게 볼 때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다 맞는다. 즉 크게 먹진 못해도 크게 잃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아닌 자리 오면 거기 손절하면 되니까. 근데 재무나 회사 성장성 보고 가는 사람들은 손절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얘가 지금은 이렇게 올라왔다가 한번 눌렀다가 그 다음에 성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분명히 이 회사가 성장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렇게 우상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횡보하다가 박스 뚫고 갈 거냐 아니면 쫙 눌렀다가 N파동식으로 올라갈 거냐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준을 뭘로 잡냐? 차트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런 그림이면 여기서 자르고 다시 한 차례 여기 올라올 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먹는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에 대해서 잃기도 했지만 나중에 복수가 되는 거예요. 복수가.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의 그림에서는 이 구름대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더라도 요 자리 있죠. 시간이 지나면 요 자리 35,000원에서는 지지가 나올 거예요. 굳이 이 밑에까지 안 두드러 때리고 막 지수가 개판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자리에선 지지가 한번 나오면서 그렇다고 여기서 팡 하고 뚫지는 못할 거고 이 구름대 상단 따라서 기어 올라올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자리 잡고 요런 자리에서 한번 뚫고 어디 여기까지는 한번 확인한다. 그러면서 뭘 만들어? 머리통, 어깨는 만들어야 명분이 선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런 식으로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웨클론. 자, 오늘 차트 분석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항상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내일 또 9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